안녕하십니까.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서는 이오가스에 대해서 멸균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포르말데히드 멸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멸균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6.25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25의 이후에 이제 국가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때 법적인 제도는 일본을 많이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본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산업에 대한 그 사회적인 복지적인 시스템은 우리는 미국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이런 시스템은 거의 미국의 제도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오가스를 선호했고 또 스팀을 선호했지만 이오가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오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포르말데히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유럽 사람들은 이오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이오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포르말데히드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럼 어떠한 멸균법인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별 종류라든지 또 개발 과정, 포르말데히드가 생활과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의 멸균 조건,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의 멸균 단계와 진행 과정,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멸균과 이오가스 멸균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의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흔치 않은 배우기 쉽지 않은 건데요. 오늘은 포르말데히드 모니터링 방법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100도 이상에서는 고온 멸균기가 있어서 스팀 멸균기와 건열 멸균기가 존재하고 100도 미만에는 저온 멸균기인데 이오가스, 가산화수 플라즈마, 포르말데히드 멸균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오가스와 가산화수 플라즈마 멸균을 많이 씁니다. 근데 포르말데히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쓰는 대표적인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포르말데히드 멸균입니다. 그 중에서도 LTSF라는 요 이 방법을 통해서 멸균력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죠? 근데 요걸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호의 저온 멸균에는 2호를 인정하지만 유럽에는 28개가 EU인데 이 EU의 국가들은 포르말데히드 멸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독 규정도 없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이와 포르말데히드를 시행청에서 허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도 1886년에 포르말데히드가 멸균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들어와서 진공 상태에서 멸균을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여기까지는 1960년까지는 포르말데히드가 저온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포르말데히드가 침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에 오면서 70년대에 그 여러 가지 카테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 소독하기 어렵다고 했었었는데 1983년도에 LTSF라는 노후 템퍼러처인데 스팀을 이용해서 포르말데히드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침투력이 2호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포르말데히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많이 쓰이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 포르말데히드 멸균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도 없습니다. 근데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는 뭐 50만 대 엄청난 그 이상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 로컬에서부터 뭐 치과라든지 뭐 대형 멸균까지 다 2호로 저온 멸균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지만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상륙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포르말데히드에 대한 멸균법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오늘은 포르말데히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르말데히드의 특징을 뭐 보면 무색이지만 이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포르말린은 산업 현장에서 포르말린 많이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포르말린은 체류탄 같이 엄청나게 그 냄새와 눈물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딱 맡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독한 가스가 들어와서 밤도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포르말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여튼 생체 조직이라든지 하여튼 산업 현장에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와 포르말린이라는 이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포르말린이 물속에 35% 용이 되어 있으면 이 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와 포르말린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르말린을 많이 쓰는 거예요. 35%의 농도에 녹아져 있는 수용액으로. 그래서 이게 포르말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멸균기를 포르말린으로 멸균하는 거예요. 35%가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이게 이런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오케스 특징들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포르말린도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포르말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균을 죽이는 그 정도의 단백질을 죽이고 이 정도기 때문에 독게 쓰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자주 흡입하면 인체의 조직도 조금 데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포르말린도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과에도 조금 들어있고, 그다음에 커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담배에도 하면 좀 들어있고, 그다음에 커피 2잔을 마시면 포르말린 1ppm을 24시간 흡입한 거랑 유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포르말린이 일상생활에 많고요. 포르말린이 어디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나무를 수입해 올 때 어떤 식으로 수입해 오냐면요. 그 열대 지방에서 나무들이 많이 나오죠. 보르네오라든지 인도네시아. 근데 나무를 수입해 올 때 그냥 수입하면 큰일 납니다. 찐득이라든지 바퀴벌레 때문에 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를 싣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포르말린으로 이걸 다 균을 소독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찐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말린의 그 냄새가 나무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집중을 하고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가구를 열어보면 어떻게 했죠? 눈이 맵고 쾌쾌한 냄새를 맡게 됐죠.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세집중에 노출되지 않으면 공기를 환기하는데 그 세집중의 주인공이 포르말린이었어요. 그 포르말린이 가구를 그 찐득이를 죽이려고 소독하려고 들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구를 쌌을 때 진드기라든지 이러한 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바퀴벌레 같은 것이 없었던 거죠. 그죠? 하여튼 포르말린은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씁니다. 이오케스는요 특수하게 멸균할 때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포르말린은 병리 화학실에도 많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하기도 쉽고 또 구하기도 쉽다니까 멸균할 때도 멸균을 저렴한 비용에 멸균할 수 있는 게 포르말린이에요. 저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습관들은 유럽에서 하는 방식과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포르말린도 우리의 적합할 수 있는 멸균기고 저렴하고 또 이오케스는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포르말린 하루에 2번 사용했을 때 아주 경제적이고 유용하죠. 한 대 장비를 사면 2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특징이 포르말데히드의 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는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1980년대 오면서 LTSF라는 저온 온도의 스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스팀을 분사하지 않았거든요. 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오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습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포르말데히드는 습도가 아닌 스팀을 넣어서 습도를 100%로 만들어 버리는 거 완전히. 이걸 이용했더니 포르말린에 대한 멸균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카테터라든지 침투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됨으로써 이 LTSF법을 통해서 멸균력과 또 많은 것들을 더 사용하게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르말린 멸균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생겼고 그다음에 그 포르말린 그 멸균기는 포름알데히드가 35%에 들어가 있다는 요걸 이용해서 포르말린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르말린 같은 열에 약한 게 쓰고요. 경제적인 게 특징이에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침투가 강하고 독성이 좀 있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러나 온도는 최초에 그 포르말린이 했을 때 65도에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55도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오가스가 멸균을 55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말린도 55도까지도 기술력이 개발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오랑 포르말린이랑 뭐 별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기술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르말린의 기존 한계를 극복했다 그랬죠, 저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공 상태에서 스팀과 혼합과 포르말데히드를 분산시켜서 멸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5도에서 56도까지 가능하게 되고 스팀의 분산력을 이용했던 요게 딱 요걸 이용하면서 포르말데히드라는 매균력이 엄격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히드 LTSF라는 요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르말데히드 매균 요건을 보면요, 진공은 뭐든지 중요하죠. 진공은 공기를 일단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매체를 넣으려고 하니까 공기를 줄일수록 좋겠죠. 줄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온도는요 65도에 제일 많이 하는데 55도까지 내려온 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매균은 55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습도는 100%입니다. 요거 CF는 뭐냐면 이온가스는 60에서 80%를 마치지만 100% 습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팀을 분사해 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스팀을 분사해서 포르말린은 뭐죠? 35%의 농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하고요. 압력은 음압에서 합니다. 음압에서. 하고 매균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온가스를 봤을 때도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온가스는 매균의 시간이 좀 길죠. 그죠? 근데 거기서의 이온가스의 매균 시간이 긴 거는 혼합이라든지 100%에 따라서 또 길이가 차이 나지만 매균 타임이 있으면 포르말데히드는 매균력이 이온가스보다 훨씬 매균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도 습도를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다. 요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르말데히드 매균에서 예비 단계가 있고요. 예비 단계가 뭐냐면 프리커에서 진공한 다음에 스팀을 주입하는 이렇게. 그래서 스팀을 주입하는데 진공할 때도요 늘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줘야 하지. 진공을 너무 세게 빨리 하면 물건이 망가집니다. 왜? 저온으로 하는 건 다 플라스틴이라든지 카테터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하는데 이거를 진공을 너무 급속도로 가져가겠을 때는 물건이 망가지게 되면은 손상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진공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스팀을 주입하고 근데 진공 속에서 스팀을 주입하기 때문에 늘 포르말린들은 물방울이 되는 걸 좀 더 조심하게 해야겠죠. 그나마 또 이제 이오와 다르게 포르말데히드는 독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독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물방울이 생기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매균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를 주입하게 되죠. 주입하게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매균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매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처리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온가스하고 좀 다릅니다. 이온가스는 제가 이온가스의 방법은 진공을 하고 나서 30분 있다가 다시 공기를 넣는 방식으로 갔지만 포르말데히드는 진공을 하고 공기를 넣고 진공을 하고 빠르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50회 정도 순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온가스랑 좀 다르죠. 이온가스는 흡착력이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진공을 해서 한 30분 놔뒀다 공기를 넣는 방식이 훨씬 더 에어레이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는 털리는 게 생각보다 잘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했다가 그냥 바로 풀어주고 진공해서 공기의 횟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하여튼 5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다르죠. 이온가스랑.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탠바이해서 전원 켜고 진공하고 그다음에 스팀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매균해서 하고 공기를 정화한다 그러죠. 50회 정도. 그러니까 이온가스랑 다르죠. 그리고 얘는 이온가스는 12시간을 에어레이션 한다면 포르말데히드는 4시간에서 5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공장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해봤자 짧으면 7시간, 길면 8시간 안에 매균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사용할 수 있고 또 도깨 쓰긴 도깨 쓰지만 좀 더 생각보다 잘 털려요. 이온가스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균 과정에서 물품의 할칼스의 농도가 있는데요. 세는 것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배수구를 통해서 이 포르말데히드를 물로 희석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분해하지만 이런 거 늘 그 하수구에서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조금씩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밀폐하고 이런 것들 설치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포르말데히드가 만약에 엎그러졌거나 깨졌을 경우에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 우선 사람을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환기시키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온가스처럼 젖은 방포로 덮어야 되죠. 그래서 증발을 막아서 덮은 다음에 물에 녹여서 닦아내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차단하고 폐기해야겠죠. 근데 이때는 방독면을 써면 좋겠죠. 반드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말데히드와 이온가스와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균 온도는 그 포르말데히드는 6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매균을 하는 거 같고 이온은 55도가 제일 높은 온도고 38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차이점 있죠. 포르말린은 38도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겠고. 근데 소요 시간은 65도일 땐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65도일 땐. 근데 55도에서는 2시간이니까 좀 멸균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정화는 좀 달라요. 정화는 4시간에서 5시간. 그 다음에 정화 시간이 이오가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해줘야 돼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오가스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멸균은 음압에서 주로 하죠. 근데 혼합은 양압에서 하고 100%만 음압에서 합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있고요. 투과력은 뭐 다 좋습니다. 두피. 그래서 LTSF법으로 발견되면서 포르말린이 이오가스만큼 투과력이 좋은데요. 저희가 시험을 좀 해봤어요. 얼마만큼 투과하는지 했더니 이오도 포르말린도 2mm에 10m까지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2mm에서 3m 뚫고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보이딕이 4kg가 했을 때는 2mm 1m 들어가는 게 보이딕 4kg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팀은 1m에서 3m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저온의 포르말린이라든지 이오가스는 10m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멸균이 좋은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스팀은 공기를 제거해야지만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오와 포르말데이드는 공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향수와 같이 이렇게 공기가 섞여서 들어가도 이게 더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침투력이 쭉쭉쭉쭉 들어가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포르말린하고 이오는 침투력이 좋아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나오는 에어레이션은 좀 힘듭니다. 이게. 그러나 균을 죽이는 건 맞아요. 에어레이션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걸 제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구도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온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특수하게 좀 안 되는 좀 재질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과 BI도 다 있고, 이것도 케미칼과 BI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차이점 한번 보실까요? 그 BI에서 봤을 때 바실러스 그 썸머 모필러스라는 균을 쓰고요. 바실러스 스테어스라는 수어 스테어스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오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있는데, 요거는 썸머 모필러스는 스팀과 같습니다. 스팀균 같이 쓰고, 포르말데이드와 스팀균을 쓰는 게 과산화수 플라즈마도 같은 이 스팀균을 씁니다. 이렇게.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 균을 쓰는 건 스팀, 그 다음에 포르말린,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요 세 균을 쓰고, 이오와 건열은 요 균을 씁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겠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버진께는 제가 1ppm에 8시간에 1ppm 노출되는 걸 하고, 활동하려면 0.5ppm. 근데 여기도 1ppm입니다. 근데 단기 노출일 때 여기는 5ppm이라면 여기 2ppm. 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오가스를 감지 디텍터가 필요하지 않고, 이 감지 디텍터가 필요한 건 이건 무색 무치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포르말린 조금만 새도 알 수 있어요. 냄새가. 그리고 쾌쾌하고 금방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만 새도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텍터를 굳이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해하죠. 여러 가지 유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가동 비용으로 봤을 때는요. 하여튼 혼합을 옥시폼을 쓰면 좀 비싸지고요. CO2 쓰면 저렴해진다고 제가 이오가스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에 10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간 4대가 225리터가 4대가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오가스보다는 이 포르말데이드가 훨씬 저렴합니다. 비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류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물품을 침투된 거를 어떤 튜브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오가스도 측정할 수 있고, 포르말데이드도 그 안에 얼마나 잔류가 있는지를 ppm으로 측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오가스와 포르말데이드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고요. 제가 보면은 이오가스와 포르말데이드 차이점 볼까요? 혼합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을 해서 양압에서 이오가스 혼합을 멸균하고, 100%는 음압에서 멸균한다 그랬죠. 근데 포르말데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공해서 스팀을 맞춰서 그다음에 포르말데이드 노출시키는. 근데 여기 음압에서 합니다. 그래서 음압에서 하기 때문에 멸균 중에는 외부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론상.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죠, 그죠? 근데 하여튼 포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레이션 하는 이게 50회 하고 나서 끝나는, 그러니까 이오가스랑 에어레이션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겠어요. 그래서 포르말린의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모니터링 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터널 이렇게 넣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 간에 있는 것들을 모니터하는 이게 하로 타입이라면 여기 카테터라고 하면 이 간에 있는 건 이 인터널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또 다르게 멸균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멸균 사이클에서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물건의 겉에 있는 것들, 물건의 안에 넣었을 때 물건 밖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PC를 통해서 이 BI나 CI를 노출하는데요. 이런 거를 왜 이용하냐면요. 이 물건에 이렇게 인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겉에 붙이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인터널을 이렇게 안에 넣으면 멸균물을 포장을 뜯어봤지 않고서는 멸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사용할 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사용할 때 만약에 인디케이터가 변하지 않다면 그 물건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사전에 알려는 방식은 이렇게 PCD 타입을 이용해서 이 안에 CI든 BI를 넣어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개별 포장보다 이 PCD가 가장 어렵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가장 엄격하게 변해줘야 나머지 것들을 대신해서 얘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대신해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BI 테스트팩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이런 타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르말린은 이렇게 라벨이 있어요. 라벨을 가지고 있고 놀테이프도 있죠. 테이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도 이게 포르말린도 존재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널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죠? 있고요. 그다음에 그 BI 테스트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BI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가 CI가 들어있어서 더블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CI 같은 경우에는 배양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멸균이 잘 됐는지 아는데요. 이 포르말린의 법이 있어요. 포르말린의 법부터 볼까요? 포르말린의 이 모니터링하는 법은 뭐냐면 EN 867-5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EN 867-5는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지를 검사하는 게 포르말데이드의 베리에이션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BI를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BI든 CI든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테스트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팩도 이 규격에 의해서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BI든 CI를 만나고 얘도 BI든 CI를 만나서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야 더 여러 가지 멸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테스트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균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직접 저희가 찍은데요. 이거는 이오가스의 균을 이 현미경으로 한번 본 거예요. 이쪽은 멸균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본 거고, 이거는요, 멸균하지 않고 그냥 배양만 해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균이 있는 상태에서 노랗게 된 이거를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우글우글합니다. 엄청나게. 균이 자라는 거죠. 균은요,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이 복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는, 엄청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게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멸균을 했기 때문에, 이 균이 녹은 거예요. 없어진 거죠. 녹아서 이게 죽인 거죠. 그렇죠? 이게 녹아서 없어진 모습이에요. 균이. 이게 찌꺼기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BI에서 모니터링 하는 이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요거를 보고 나서 바로 분출하고, 그 다음에 20분 후에 이제 판독되는 Rapid BI 테스트팩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Rapid BI 테스트팩인데요. 다이렉트란 무슨 뜻이냐면 CI로 바로 분출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후에 판독이 되고 최종은 24시간 후에 이 색깔로도 봐야 됩니다. 그런 거지. 이 레피드라고 해서 이 색깔로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레피드 똑같이 스팀균은 24시간까지 보게 돼 있고 이오균은 48시간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균이 10의 6승이 만약에 10마리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 근데 10마리가 20분 안에 발현하는 걸 찝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최대한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는 7일까지도 검사하거든요. 근데 IS 규정상 스팀균류는 24시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오류는 48시간까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피드를 하더라도 일단은 CI로 한번 해서 분출하고 그 다음에 20분으로 2차로 리드아웃 합니다. 이거는 판독하고 나서 최종 판독은 24시간 후에 이렇게 BI까지 보는 3차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 래피드 BI가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가 나오면 양성이라 그래서 균이 살아난 거고, 근데 마이너스는 음성으로서 죽은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을 검사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균이 노랗게 됐을 때는 바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이 균을 임상병리실에 보내서 이 균이 기존에 있었던 균인지를 원래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 균,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 균은 뭐죠? 지오바시러스 서머모피러스라는 이 균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발현됐다고 하면 바로 해소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됐을 수 있어요. 뭐 취급하다가 손으로해서 잡균이 들어가서 다른 균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오염이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균이 아닌 오염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BI를 만들 때는 늘 깨끗한 이런 손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오케스 이제 포르말데히드의 멸균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포르말데히드의 멸균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하는 법이 867-5에서 하기 때문에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87-5가 요거죠. 하로 로드 테스트 2mm 1.5mm 이 정도 되는데, 멸균 모니터링을 요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위로 해서 해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죠. 모니터링 하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멸균기의 균을 판단해서 가장 엄격하게 제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쉽게 하게 되면 BI는 너무 쉽게 주면 균은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 관련된 규격과 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말데히드는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게 EN 자기의 모니터링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없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2mm에 1.5m를 뚫고 이 정확한 테스트 스펙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온 멸균 중에서 이오가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알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